안녕하세요. 차영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테슬라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예,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 혹은 전기차 관련된 뉴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네. 제가 그냥 본 김에 같이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이제 맥스웰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회사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좀 더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이제 전기차는 사실 핵심이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었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가다 보면, 네, 요거. 지금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시진핑이든 트럼프든 누구 하나 지금 물러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최대 피해자가 테슬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이 엄청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그것인데 더불어 이제 테슬라는 사실 모델 3 혹은 이제 기가팩토리를 지금 상하이에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4조 이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식이 거의 지금 보시면 오늘은 189달러네요. 제가 처음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250달러인가 좀 그랬어요. 그것도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1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았을 때가 379달러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379달러.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혼자 죽을 순 없지. 저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나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아직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돼서 주식이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여기 있네요. 중국에 짓고 있는 기가팩토리 3가 이제 거의 다 완공된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 위에서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가팩토리 중국 공장에서 모델 3가 생산이 되는데 이 모델 3의 가격과 어떤 재원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가격일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발표하겠다는 티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중국의 기가팩토리 3가 얼추 지어졌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시기상조의 회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를 많이 안 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모델 3의 판매가 이제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가팩토리 3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슈퍼차저 3, 그러니까 2170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델 3와 관련된 그런 신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들은 이런 슈퍼차저 버전 3에서는 거의 250의 속도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제 차와 같이 이제 1860 이런 옛날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들도 140, 150까지는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나봐요. 이제 그래서 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심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다음에 지어지는 슈퍼차저는 버전 3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논산까지 해서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 쪽에 혹은 전라남도 쪽에 지금 추가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조금 좋은 버전의 높은 버전 3의 슈퍼차저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테슬라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네, 제가 샀을 때보다도 좀 떨어진 상황인데 얼마 전에 또 떨어뜨렸습니다. 참 이런 회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페이스리프트 하거나 이러면 차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데 낮아지는 데는 잘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품성이 개선되거나 제조 단가가 내려갈수록 차 가격도 같이 떨어뜨립니다. 이게 기존 오너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죠? 기존 오너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새로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30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모델 3와 X의 기본적인 가격이 300만원 정도 떨어졌다. 아마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가 어느 적정선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 적정선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나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 애플이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00까지 떨어지면 아마 테슬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뭐 반등해서 한 $350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순전히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 이거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외국에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고속도로 RC를 지가 나가고 지가 들어오고 하는 기능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차선을 자기가 변경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막힌다고 생각이 되면 차선을 막 요리조리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차선 변경할 때 사용자의 컨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 변경해라고 눌러줘야 변경했는데 지금은 지가 바꾼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반대편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겠냐는 그런 알람이 온 거죠. 그죠? 정명추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아직도 이런 기술이라는 건 항상 맹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 오토파일럿은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거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토파일럿이라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도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리뷰해드렸던 그 테슬라의 새로운 하드웨어, 그리고 뭐 서스펜션, 뭐 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모터 관련된 이런 세 가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발표되자마자 기존에 있는 차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좀 잘 안 팔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요. 슈퍼차저를 풀어주겠다. 어디에 한해서? 인벤토리카에 한해서. 이게 좀 저는 이제 완전 호구였을 때 산 오너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다 뭐 거의 1년 전에 사신 분들은 이제 차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하다못해 보조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1,900만원, 2,000만원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슈퍼차저가 과금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은 안 됐어요. 하지만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파는 차량들은 슈퍼차저 무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해라. 언제 기준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때 계약한 사람도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차를 출고하신 분들 슈퍼차저 무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인벤토리카에 한해서는 슈퍼차저 무제한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오너들이 잡고 있었던 마지막 뭐 보상 혹은 뭐 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신형 모터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유류비 절감이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인벤토리카를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슈퍼차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좋지만 테슬라는 시기상조입니다. 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꽤 큰 충격을 준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뭐 어떤 정보를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하는 매체가 있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매체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외압이나 이런 거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청탁 이런 거에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매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슈머 리포트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신뢰한다고 하는데요. 컨슈머 리포트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 자체가 사람보다 너무 능숙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내비게이터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능인데 그 기능은 지금 사실 뭐 미국 지역 그리고 캐나다 쪽도 풀렸나 아무튼 되게 한정적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 돼요. 근데 이 기능이 이제 아무래도 거의
그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에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들에 대처하는 것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 뭐 많이 쌓였지만, 테슬라가 진짜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쌓였지만, 내비게이터는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뭐 좀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데이터들은 아마 덜 쌓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컨슈머 리포트를 듣고 테슬라 개발자들이 얼마나 또 자극을 받겠어요. 좀 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사실 주식이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매체들에서 테슬라의 기술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현존에서는 가장 높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자, 네, 그 예전에 그 주식 급락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회사 직원들한테 내부 메일을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메일이 있다고 해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유상증자, 뭐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이제 끌어왔는데 몇 조를 끌어왔는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드코어한 그런 비용 절감이 있지 않으면 10개월 안에 이 금액이 현금이 바닥날 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자 뭐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메일 이후에 이제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 약간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분기 실적이 진짜 이번에 진짜 최고치를 찍었다, 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뭐 내부 메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차는 잘 팔리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기업의 그런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불안하다는 언론들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약간 좋은 얘기를 의도적으로 좀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차는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슈퍼차저는 이제 테슬라에서는 계속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에 슈퍼차저가 지금 스토리 몇 개 남았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분비는 슈퍼차저, 뭐 차들이 꽉 차 있다든지 뭐 어떻게 그거를 분비는 여부를 판단할 로직은 따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분비는 슈퍼차저에서는 최고 충전 퍼센트를 80%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테슬라의 충전 속도는 20%에서 80%가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차저는 사실 주유소 개념이에요. 이렇게 들러서 충전하고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기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주차? 혹은 100%, 0에서 100%를 막 채워야 된다. 그리고 나는 뽕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효율성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 효율성이 좋은 퍼센트까지만 충전하도록 제한해주는 일부 바쁜 슈퍼차저에서는 한국에도 좀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 이것도 곧 한국에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슈퍼차저 모델 3가 굉장히 좋더라. 네, 잘했다. 테스트에서 잘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 네, 중국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모델 3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뉴스 때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 새로운 서스펜션에 대한 리뷰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에릭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새로운 서스펜션에 대해서 벌써 리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메뉴는 보여드렸지만 서스펜션의 높이 그리고 서스펜션의 댐핑을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란색 곡선이 옛날 슈퍼차저, 제 차에 있는 옛날 서스펜션에 대한 리뷰예요. 이게 뭔가 아무래도 이제 진동에 관련된 그래프겠죠. 그리고 주황색이 새로운 서스펜션인데 스포츠 모드로 갔을 때, 그리고 흰색이 새로운 서스펜션인데 스탠다드 모드일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승차감을 중시할 때 이렇게 되는데, 최고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서스펜션을 이렇게 봤을 때 외관상 크게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이걸로 지금 가려져 있어서 뭐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영상을 보면 이쯤에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인데 여기 있네요. 왼쪽이 새로운 서스펜션 스탠다드, 이쪽이 스포츠, 이쪽이 구형입니다. 눈으로 보기도 확연하게 떨림의 차이가 있죠, 그죠? 뭐 이런 통제 변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드라마틱한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실 때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기네요. 네, 저도 많이 보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S와 X, 그리고 모델 3, 그리고 코나, 그리고 이 트론과 관련돼서 이제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는 효율이에요. 효율, 배터리를 사용하는 효율. 보시면 모델 3가 정말 배터리 적게 사용하죠. 효율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코나, 현대차가 전기차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코나가 뭐 효율이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 모델 S, 그 다음 코나, 뭐 여러 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코나도 2대, 뭐 모델 3 1대, 모델 S 1대, 모델 X 시리가 네, 모델 X 2대, 이트론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트론이 효율이 진짜 안 좋아요. 거의 지금 뭐 모델 3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이건 배터리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통제 변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모델 S가 가장 큰 먼 거리를 가고, 모델 X 그 다음 모델 3 그 다음 모델 3가 S랑 X보다 배터리가 낮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코나인데 코나도 배터리가 적어요. 그래서 뭐 효율은 좋지만 그 최대 배터리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또 이동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꽤 잘 만든다는 거, 그리고 아우디가 생각보다 아직 그런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사예요. 자, 모델 Y가 이제 생산이 시작된다, 프리몬트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모델 S의 리프레시가 9월쯤에 있을 거다,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모두 포함한 리프레시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배터리도 바뀔 것 같아요. 일치공으로 바뀔 것 같고,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지금 모델 3가 이런 그 클러스터 화면 없이 메인 화면, 가로형 메인 화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월달에 이제 뭐 모델 3 S의 그 대대적인 뭐 변화가 있을 거다, 리프레시가 있을 거다는 얘기도 사실 추측입니다. 추측이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델 S를 언제 사야 되냐, 오너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지, 새로 들어오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사실 이렇게 모델 S 리프레시라고 그런 치면 뭐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던, 너무 조잡하다 이런 거. 네, 뭐 이런 건 믿을 수 없지만 요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유출된 지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변화가 곧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다 보면 차를 못 사요. 관짝 들어갈 때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차를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슬라와 혹은 전기차 관련된 뉴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